안녕하세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추청각처리장애의 소개와 진단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추청각처리장애란 무엇일까요? 중추청각처리장애란 소리 자극이 대뇌피질에 전달되어 중추청각으로 전환되는 과정의 병변을 가리킵니다. 이는 소리에 대한 비정상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 정상적인 청력 역치를 보이는 환자가 소음 환경에서는 잘 못 듣거나 두 가지 소리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이 둘이 서로 다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전부터 존재했던 얀청입니다. 특히 이음향 방사 검사, 오토어쿠스틱 에미션 검사가 널리 사용되면서 알려지게 되었고요. 청성뇌가 유발받는 검사인 ABR 파형이 없으면서 정상 청력이 보이거나 ABR 결과에 비해 청력이 양호한 환자들이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1993년 American Speech Language Hearing Association, 즉 아샤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1996년 Consensus Statement에서 중추청각 처리의 정의와 이의 장애에 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중추청각 처리 과정이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Sound Localization and Lateralization, Auditory Discrimination, Auditory Pattern Recognition, Temporal Aspect of Audition including Resolution, Masking, Integration, and Ordering, Auditory Performance Decrement with Competing Acoustic Signals, 그리고 Auditory Performance Decrement with Degraded Acoustic Signal 같이 여러 가지 처리 과정 중 하나 이상에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를 지칭합니다. 명칭이 다양하게 불릴 수 있는데요. 특히 AN, Auditory Neuropathy 또는 AD, Auditory Dyssynchrony, 최근에는 ANSD, Auditory Neuropathy Spectrum Disorder라는 명칭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와우관에서의 손상 부위는 주로 뇌유모세포에서 이상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뇌유모세포에서 정상적인 신경 전달 기능이 손상되거나 ABR 파형의 비정상 혹은 소실 소견이 보이고 뇌유모세포의 이상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외유모세포는 정상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이음향 방사 결과를 보입니다. 또한 손상 부위로는 신경장애가 있겠죠. 마이엘린 수처 혹은 신경전도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신경장애와 동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뇌유모 혹은 뇌유모세포와 연결된 시냅스의 이상 혹은 스파이럴 갱글리온 혹은 엑선의 이상이든지 또한 신경전달 물질의 이상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부위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중추청각 처리 장애가 일어나더라도 임상적인 양상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중추청각 처리 장애의 가능한 원인들로는 중추청각 처리 장애는 유전될 수 있으며 외상이나 질병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잘 알려진 원인들로는 출생 시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 손상, 그리고 고빌리루빈 혈증 혹은 볼거리 등의 바이러스성 질환, 면역 이상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이 있을 수 있고요. Non-syndromic recessive ANSD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5%에서 25%의 장애는 위험인자가 없이 발생합니다. 중추청각 처리 장애의 발생 빈도는 대략 출생 1000명당 2 내지 3명의 아동이 영구 난청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레스트 등이 2006년에 발표한 대략적인 중추청각 처리 장애의 비율은 난청 위험 아동에서 0.94%, 고도 난청 아동에서 8.4%, 출생 10,000명당 1.4명 미만에서 중추청각 처리 장애를 동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중추청각 처리 장애 아동의 특징으로는 달팽이관에서 들은 소리가 측두엽의 청각 중추로 전달되어 이해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소리를 동시에 들을 때 구분하기 힘들고요. 대화할 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청력 검사를 하면 경도난청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은 조용한 장소보다 시끄러운 장소에서 대화가 더욱 힘들고 이러한 장애 아동이 경도난청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심각한 난청으로 인지하고 적극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이번에 사이언티픽 리포트지에 중추청각 처리 장애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연구의 목적과 방법은 우리나라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난청 빈도 분석 및 청소년의 난청과 중추청각 처리 장애의 설문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전국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고요. 무작위로 선정한 124개의 중학교와 124개의 고등학교 학생들 중 총 3,013명이 이번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연구는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총 3,013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으며 이들 중에서 중추청각 처리 장애에 관한 설문지를 완결한 학생들은 2,791명으로 90%가 참여하였습니다. 청력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수능 청력검사를 이용해서 500Hz부터 8000Hz까지의 수능 청력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Speech Frequency Hearing은 500, 1000, 2000Hz에서의 평균 수능 청력, 그리고 High Frequency Hearing은 3, 4, 6, 8kHz에서의 평균 수능 청력도, 그리고 Speech Frequency Hearing Loss는 이러한 Speech Frequency Hearing이 15dB 이상일 때, High Frequency Hearing Loss는 High Frequency Hearing이 15dB 이상일 경우, 그리고 Any-type Hearing Loss는 Speech Frequency Hearing Loss 혹은 High Frequency Hearing Loss가 있는 경우를 정의하였습니다. 총 3가지의 중추청각 처리 장애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먼저 KNI, Korea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Auditory Behavioral Checklist, 그리고 SAB, Scale of Auditory Behavior, 마지막으로 FIS, Fisher's Auditory Problem Checklist 3가지 설문조사를 가지고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전반적인 학생들의 데모그래픽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학생과 어떤 타입의 히어링 로스가 있거나 히어링 로스 없는 학생들 간에 특별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청력도를 보았을 때 Any-type hearing loss인 경우에는 357명, 즉 12.8%의 학생이 난청을 보였고 일측 난청만 있는 경우는 8.7%, 양측 고음성 난청이 있는 경우가 4.1%를 차지하였습니다. K9 리절트를 분석하였을 때 특히 양측 난청이 있는 경우에 정상 청력과 그렇지 않은 군과의 차이가 심했고요. 특히 양측 고음성 난청인 경우에 더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SAB 검사 결과 역시 양측 난청인 경우가 의미 있게 차이가 났으며 특히 양측 고음성 난청인 경우가 더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IS 검사 결과 역시 양측 난청인 경우가 정상인 청력에 비해서 결과값이 의미 있게 나빴고 특히 양측 고음성 난청인 경우 더 의미 있게 정상인 군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2,791명의 대상자들 중 수능 청력 검사에서 난청으로 진단받은 경우가 242명, 즉 8.7%였고요. 특히 양측 난청 학생들이 중추청각 처리 장애의 설문 검사인 KNI, SAB 그리고 FIS 검사에서 정상 청력 학생들에 비해 의미 있게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양측 고음성 난청의 경우 다른 난청에 비해 더 악화된 설문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추청각 처리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와 치료에 대해서 강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추청각 처리 장애의 선별 검사로는 2000년에 3가지 정도가 제한되었습니다. 선별 설문 검사로 주로 5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가 있고요. 정신분석학적 선별 검사가 있고 두 검사를 조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별 검사의 결과 중추청각 처리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문가에 의뢰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특히 정신분석학적 선별 검사는 최소한의 인지력, 주의력, 그리고 언어 사용 능력을 가진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각 검사는 15분 이상 소요되면 안 됩니다. 이들 중 다이코틱 디지트 테스트는 2개의 숫자나 어음을 양측 귀에 들려주어 인식 여부를 검사하고요. 갭 디텍션 테스트는 소음의 중간중간 무음 간격의 인식을 여부하거나 셀렉티브 오디토리 어텐션 테스트라 해서 조용한 상황과 다른 소리가 들리는 상황에서 어음 분별을 할 수 있는지 능력을 보는 검사입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시행하는 정신분석학적 선별 검사를 예를 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이코틱 테스트입니다. 1번 양화 2번 경회 3번 자두 4번 제도 5번 광산 다음으로는 Duration Pattern 테스트입니다. 장음 단음 1번 2번
3번, 4번, 5번, 마지막으로 frequency pattern 테스트입니다. 고음, 저음, 1번, 2번, 3번, 4번, 5번, 각 검사를 잘 분별할 수 있으신가요? 아시아에서 제한한 중추청각 처리 장애 검사들입니다. Temporal Processing, Localization and Lateralization, Low Redundancy Monaural Speech, Dichotic Stimuli including Nonsense Syllables, Digit, Word, and Sentences. 마지막으로 Binaural Interaction 검사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비인후과 외래에서 흔히 시행할 수 있는 청각 검사들입니다. 와우의 정상 외유모 세포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상 이음향 방사 검사가 있을 수 있고요. 코클레아 마이크로포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경 전달 과정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청성뇌관 유발 반응 검사가 있고요. 임피던스 오디오미트리 검사에서 소실 혹은 비정상적인 등골근 반사를 보입니다. 수능 청력 검사는 정상 청력에서 고도 난청까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문제점들로는 현재까지 어떤 청력 검사도 중추청각 처리 장애가 발생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환자마다 다양한 청력 이상을 보이며 이는 중추청각 처리 과정 중에 다양한 병변의 위치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 정확한 검사의 개발이 필요하고 영상의학 검사를 통해 병변 위치를 알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난청 스크리닝, Universal Newborn Hearing Screening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병원에서 비용 등의 이유로 이음향 방사 검사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추청각 처리 장애가 있는 신생아는 정상 이음향 방사 결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청성뇌관 유발 반응 검사를 같이 시행하여 진단을 해야 합니다. 정상 OAE, 비정상 ABR의 경우 반드시 리퍼해야 합니다. 중추청각 처리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는 정상적인 이음향 방사 결과가 확인될 때, 정상적인 코클레아 마이크로폰이 확인될 때, 그렇지만 비정상적인 등골근 반사 결과나 비정상적인 청성뇌관 유발 반응 검사 결과를 보일 때, 마지막으로 정상 청력인 같으면서도 유독 대화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 적극적인 진단 및 청각 재활이 필요합니다. 중추청각 처리 장애 아동의 청각 재활로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개인 특성에 따른 환자 맞춤형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청각 보조기구, Assistive Listening Device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FM 시스템을 활용해서 주변 배경 소음을 제거해 줌으로써 수업 시간에 좀 더 강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보청기 착용, 경도 이상의 난청을 가진 아동의 경우 보청기가 도움이 되겠죠. 인공호화 의식, 고도 난청 혹은 뇌유모세포 이상인 경우에는 인공호화가 듣고 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디토리 너브의 문제인 경우에는 인공호화 의식이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환자 증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여성 37세 환자입니다. 주 증상은 중학교 때부터 자각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이후 양측 난청이 점차 진행하였으며 이명이 존재하였고 이통이나 이루 등의 중이염 소견은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 이명이 발생하고 이후로 난청이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환자는 내원 4, 5년 전부터 우측 보청기를 착용하였으나 소음이 심해서 거의 착용 안 하고 지냈고 오른쪽으로 주로 전화통화를 한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를 보시면 오른쪽과 왼쪽 수능 청력 검사에서 둘 다 경도 난청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음 청력 검사를 했을 때는 오른쪽이 20%, 왼쪽이 12%로 수능 청력 검사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나쁜 결과를 보이죠. 그래서 검사들도 역시 여러 번 테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말을 많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성뇌관 유발 반응을 검사하였을 때 환자는 양측 다 90dB의 청력 저하를 보였습니다. 수능 청력 검사에서는 어느 정도 표현을 했지만 청성뇌관 유발 반응 검사에서는 결과가 안 나왔죠. 그래서 이 환자는 중추 청각 처리 장애로 진단을 하였으며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보청기 사용을 권유드렸고 뇌 MRI 검사 후에 인공화 의식을 고려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강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중추 청각 처리 장애는 청각 처리 과정들 중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난청 정도에 비해 심한 듣기 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신생아 난청 스크리닝의 경우에도 청성뇌관 유발 반응 검사를 시행하여 중추 청각 처리 장애 유무를 판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추 청각 처리 장애가 있는 아동은 적극적인 청각 재활이 필요하며 이때 FM 시스템, 보청기 혹은 인공화 의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